안녕하세요. 저는 고니고니. 저는 제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노트북 고르는 법 팁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노트북 추천도 해주시나요? 그건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걸 선택하면 좋고 어떤 건 안 좋은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궁금증들을 좀 해결해 드리려고요. 맞아요. 저도 노트북 살 때마다 고민이에요. 그런데 제이님 노트북 고르실 때 어떤 걸로 고르시나요? 저는 주로 디자인이 예쁘고 가벼운 노트북을 위주로 고르는 편이에요. 거의 롤 정도만 돌아가면 되는 편이라. 요즘 웬만한 노트북 사양이면 롤 정도는 무난히 돌릴 수 있죠. 그래서 더 고민이에요. 얼른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 컴퓨전 사이트에 있는 필터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제조사 부분은 저희가 추천해드리기보다는 사양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해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사양 고르는 법을 알려주세요. 네, 먼저 CPU는 한마디로 컴퓨터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 처리를 총괄하는 부품입니다. 노트북에서 CPU는 제일 중요한 부품이죠. 고니님, 제가 지금 보니까 라이젠은 뭐고 코어 11세대, 엘더레이크 이런 건 또 뭔가요? 좀 복잡하시죠? 네, 너무 어려워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라이젠은 AMD라는 회사의 CPU를 부르는 말이고, 코어 12세대, 엘더레이크 같은 부분은 인텔의 CPU를 부르는 것입니다. 인텔 코어 i3와 AMD 라이젠 3는 워드, PPT, 한글과 같은 간단한 문서 작업을 하고 기본적인 웹서핑에 조금 더 좋은 보급형입니다. 간단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딱이겠네요. 잘 아시나요? 이 제품들의 경우에는 팀플이나 과제할 때 문서 작업, 웹서핑이나 동영상 보는 정도로 사용한다. 난 게임도 안 하고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것만 보고 성능 그런 거 기대 안 한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CPU입니다. 제가 딱 그 정도로 사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까 롤도 하신다면서요. 롤 하시기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는 CPU이기는 해요. 한타 할 때 렉이 걸리나 보네요. 네, 한타처럼 이펙트가 많을 때는 렉이 좀 걸리실 수 있죠. 그럼 다음 CPU 얼른 알려주세요. 네, 다음은 코어 i5, 라이젠 5인데요.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CPU들보다 한 단계 높은 중급형 CPU입니다. 이 CPU로는 뭘 할 수 있나요? 이 정도 사용이 되면 간단한 사진, 영상 편집 정도까지 가능하고 간단한 게임이 가능한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CPU로는 롤이 가능한가요? 네, 사용하시는 환경에 따라 한타 할 때 렉이 걸리고 안 걸리고의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 CPU의 사양이라면 인터넷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닌 이상해야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럼 더 좋은 CPU가 있나요? 네, 있죠. 다음은 i7, 라이젠 7이 있는데요. 이 CPU들은 고급형 CPU입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거나 영상 편집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CPU입니다. 그럼 주로 이 CPU들은 컴공과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겠네요? 컴공과 분들도 많이 사용하시긴 하지만 시각 디자인과처럼 전문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CPU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건 다 알겠는데 여기 옆에 붙어있는 몇 세대라고 적힌 건 또 뭔가요? 간단하게 최신의 CPU를 구분하기 위해서 나눠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2022년 4월 기준으로 인텔은 코어 i 시리즈의 12세대가 최신이고 AMD는 라이젠 5세대가 최신입니다. 화면은 무조건 크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쵸. 크면 좋긴 한데 무조건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그럼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고르시는 화면의 크기는 천차만별인데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난 휴대성이 무조건 좋아야 돼, 화면 크기는 작아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13인치대 구매하시면 되고, 13인치 화면은 너무 작고 15인치는 너무 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4인치대 노트북을, 난 무조건 크고 적당한 화면 크기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15에서 16인치대 노트북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이즈들보다
큰 사이즈의 노트북을 고르시는 분들 정도라면 이미 지식이 많으신 분들일 테니까 제외하겠습니다. 노트북의 사이즈가 너무 커지면 무겁지는 않을까요? 요즘 기술이 많이 좋아지면서 15에서 16인치 노트북이어도 2kg 내외로 많이 경량화된 노트북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어 하실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램인데요. 이건 몇 기가로 사야 하는 거예요? 메모리, 즉 램은 다다잉 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다다잉 램은 램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건가요? 꼭 엄청 많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너무 적지도 너무 과하지도 않게 구입하시는 게 현명한 소비가 아닐까요? 그게 제일 어려운 말인 거 잘 아시죠? 네, 그럼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잡은 것을 소개해 드릴게요. 난 문서 작성만 하고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8기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난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띄우기도 하고 작업도 많이 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16기가, 난 어도비처럼 전문적인 작업을 많이 하고 여러 개의 창을 동시에 많이 사용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32기가로 선택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니까 고르기 좋은 것 같아요. 저장 용량은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거잖아요. 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꼭 저장 용량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골라야 되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분들의 사용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고르는 방법이 많죠. 보통 윈도우라는 OS를 깔고 오피스 프로그램 및 필수 저장이 필요한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사용하게 되시는데 256기가의 용량은 남는 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트북을 가성비 있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256기가도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넉넉하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512GB 이상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SSD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 편이니까요.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과 같이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512GB로 가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어도비 프로그램들의 용량도 장난 아니니까요. 다음은 그래픽카드인데 이거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디자인과 학생분들이거나 3D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있으면 좋은 옵션입니다. 그럼 다른 분들은요? 취향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외장 그래픽을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장 그래픽으로도 충분히 잘 돌아가거든요. 근데 GTX와 RTX 그래픽카드가 있던데 이건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무조건 이것이 정답은 아니니까요.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이 구매하시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GTX 그래픽카드는 나온 지 조금 지난 제품인데요. 그만큼 가성비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최근에 나온 그래픽카드들에 비해서 성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간단한 사진 작업이나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래픽카드 영역입니다. 그럼 RTX는요? 여기 그래픽카드 종류가 많던데요? 흔히들 많이 아시는 데스크탑용 그래픽카드들의 등급에서 한 단계 낮은 등급의 성능을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RTX 30 시리즈 정도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시면 웬만한 그래픽, 사진, 영상 편집을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가장 최신인 윈도우 11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최신 운영체제니까 아무래도 윈도우 11을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좋긴 하겠죠. 근데 대학생분들이시라면 학교에서 윈도우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럼 난 대학생이 아닌데 윈도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노트북을 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윈도우를 정품으로 구매하셔서 별도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윈도우가 포함된 노트북으로 변경해서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이건 그냥 가벼우면 좋은 거잖아요. 에이, 그 무슨 말씀을. 무게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럼 무게가 무거워지면 더 싸지기라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오. 무게는 가벼운 노트북이면 좋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예산이 있으시잖아요. 그 예산이 가벼운 노트북을 구매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은 예산에 맞추실 때 노트북의 무게가 조금이라도
무거워진다면 예산을 낮추기 쉬워지실 겁니다. 그럼 무조건 무거운 거 고르면 엄청 싸게 살 수 있겠네요. 그건 또 아니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의 가격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너무 무겁지 않게 2kg이 넘지 않는 노트북이라면 가지고 다니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 같네요. 그럼 이동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야 되나요? 이동할 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1.5kg에서 1.6kg를 넘지 않는 선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엄청 후회하시게 되거든요. 어때요? 이제 노트북 고르기 좀 편해졌나요? 네, 완전요. 정리가 잘 돼서 이제 고를 때 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들은 표로 정리해서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잠깐 정지하시고 확인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노트북 고르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고니고니 저는 제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